하이 미나상. 네, 오늘은 제 가슴 속에 차올라서 입 밖에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 이혼을 하게 될 위기에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전에 들으면서 내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다.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제 자랑을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몸도 튼튼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친화력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실행력도 별로 없어요. 그럼 대체 너 뭘 자랑하려고 하니? 라고 물으실 텐데요. 저의 결혼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얘기하자면 결혼이 아니라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살길 참 잘했구나.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남자를 비교적 잘 만났다고 생각해서 신랑과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 과정을 조금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덕분인지 대학에 가서는 정말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내 성격은 왜 이렇지?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지? 뭐가 자꾸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나는 내향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어릴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 주지는 않으셨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 부모님이 계셨지만 심리적인 고아 상태였구나. 더군다나 난 첫째로 태어나서 괜한 이상한 부담감, 책임감 그런 것만 잔뜩 떠안고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고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구나 등등을 알아가고 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연애라는 걸 하게 될 무렵에 이런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란 이런 남자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애정결핍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뾰족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이기심이 훨씬 큰 여자구나 깨달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남자를 만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음에 품고 지내다 보니까 걸러야 할 남자를 만나는 실수는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또 문제는 생기잖아요. 정말 저 세 가지 조건을 딱 갖춘 그런 남자를 운 좋게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신나게 연애하고 예쁘게 사랑했는데 막상 결혼이라는 관문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 남자의 부족한 부분이 커다란 구멍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 경제력이었습니다. 9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점점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갖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마구 솟구쳤는데요. 그 당시에 제 신랑의 경제력은 정말 엉망진창 수준이었어요. 네. 하려던 일에 실패를 해서 빚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시댁 어르신들의 경제력도 제 친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란 걸 정말 이 남자랑 해도 될까?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가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밤새도록 시간을 보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딱 결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일화들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엄마가 되고 싶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싶다.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만 살기 위한 삶이 가능할까? 궁금했는데 주위에 그렇게 살고 계신 롤 모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볼 곳도 없었고 뭔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나만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긴다면 이 질문을 꼭 해봐야겠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난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아. 이런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오빠는 이래도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더니 민지야, 우린 아이 낳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행복해야지. 당신이 아이를 낳아야 행복하다면 낳는 거고, 낳지 않아야 행복하다면 낳지 않는 거야. 행복한 당신을 보는 게 나한텐 행복이야. 네, 용기 내서 했던 이 질문에 그 당시 제 남자친구, 지금의 신랑이 이런 대답을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제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날 오빠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빠, 나 지금 기분 엄청 좋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뭐든 다 얘기해도 돼. 그동안 못했던 얘기 지금 다 해. 알았지? 솔직히 사람마다 다 구멍이 있잖아. 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랑 연애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해봐. 오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없어? 나 단점이 뭐야? 내 단점 좀 얘기 좀 해줘. 나 지금 괜찮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당신 단점? 내가 남자친구인가? 그게 좀 미안하지. 네.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모든 조건을 뒤로하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때 제 생각은요, 결혼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주는 남자랑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만 살고 이혼을 하더라도 이 남자랑 꼭 한번 결혼을 해보고 싶다였습니다. 물론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부족한 경제력 문제가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들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게 우리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도 분명 사실이에요. 오빠는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워서 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 11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남편을 연애 시절보다 훨씬 더 깊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고 보니까 주위에 남편의 흉을 보거나 아, 나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부부보다 조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부들입니다. 시댁이 건물주인 여자도 있고요. 남편 연봉이 1억대인 여자도 있고, 또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은 그런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가 잘한 조건보다 더 상위 조건의 남자랑 결혼하면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바로 불만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애초에 조건을 포기했었고, 단 하루만 살더라도 이 남자랑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무 기대 없이 결혼을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웃을 일이 많네. 생각보다 행복한데? 그러면서 결혼 이거 해볼 만한데 괜찮은데 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못다한 얘기가 많지만 지금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분들, 또 혹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랑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결혼 11년 차가 조언을 드린다면, 네, 조건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 둘 다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무엇을 더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결혼에 대한 확답을 내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맞다네!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元気で幸せな結婚生活を応援します。